대표님, 예. 책 제목이 50부터는 예.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네. 한 책인데, 네. 어떤 내용의 책이고, 예. 또 어떤 독자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책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20년 가까이, 그러니까는 행복 100세 인생 설계, 자산 설계,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공부도 좀 해보니까, 네. 이렇게 나이가 60대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의미가 없구나. 이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예. 얼마 전에는 그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강의 끝나니까 한 분이 그 주최 측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고난은 마누라가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또 얼마 전에는 그 유튜브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에 뭐가 나왔냐면, 제가 지금 34세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걸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저 금년에 이제 우리 나이 75세인데 이 나이가 되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좀 깨닫게 된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보다 20년 고령사회에 앞서가는 일본에서 좀 근무를 했던 거라든지, 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저와 같은 세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그런 노후 후반 인생 설계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미리미리 읽어본 거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빠르면 30대부터 40대, 50대 이런 후배분들이 지금 제 책을 읽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취지로 책을 썼죠. 그러니까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네. 노후 걱정 없이 살려면 3, 40대부터 네. 준비되지 않는다라는 네. 그 어떤 대표님의 경험과 그런 노하우들이 담긴 책이 책 텐데, 책에서는 유난히 그 평생 현역 이런 내용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는데, 우선 그 퇴직 후에 3대 불안하면은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구나. 그 돈이 되는 일이든 무슨 취미 활동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뭔가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은 먼저 그 평생 현역이 왜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먼저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퇴직 후의 인생이 얼마나 긴가 그 얘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퇴직 후에 12만 시간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죠. 12만 시간? 와 닿네요. 네. 그만큼 오랜 기간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12만 시간이냐면요. 작년 가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51.6세. 그 시내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55세고 중소기업이 51세고 대기업은 49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평균 51.6세를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살기는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는데, 왜 83세냐면은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진 않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사니까 일단 환갑까지 살면 100살이라고 보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렇더라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이제 하루가 24시간인데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거든요. 뭐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면 좋겠는데 이 퇴직을 하고 나면 이 시간이 안 가거든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11시간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 1년에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1967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2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 약 63년이 돼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 만에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생각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게 그런 말을 많이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이 노후에 대비하는 후반 인생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두 종류요? 예. 어떤 게 나눠지나요? 첫째는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까. 7, 80%가. 왜냐하면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 세금 뜯거나 하면 금리가 몇 번 안 되거든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이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채 차입금, 우리 가계부채 말이 많잖아요. 차입금이 평균 9,9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빼게 되면 4억 1,100만 원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원투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실제 갖고 있는 돈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용 순금융자산 남는 게 뭐냐면 5,400만 원이거든요. 5,4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것도 계산하실 방법에 따르면 60년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감은. 이제 그러면은 5,400만 원 그러니까 요즘 뭐 동학 개미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을 보니까 앞으로 그 무사할까? 돌아가는 꼴은 비슷한데. 그럼 이제 그렇죠. 그 선진국 같으면 이제 연금으로 살게 되겠지만 그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연금 넉넉하게 받으신 분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사실 저도 놀랬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돈 10만 원에도 받는 분이 5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얼마인가 봤더니 그 작년 말 현재로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255조 원 5천억인가 되거든요. 그걸 가입자 수로 제가 나눠봤더니 약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그러네요. 예. 그럼 뭐 개인연금은 일부 사람만 있고 없어요. 있는 게 뭐냐면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제 문제죠. 집 같은 경우는 또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뭐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올라서 좋긴 한데 알고 보면 뭐 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이사 가면 이사 간 집도 올라가 있어. 그런 문제가 그렇죠. 올라가 있고. 근데 좀 선진국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노후 생활비가 이렇게 모자라신 분들 같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요? 모자라는 사람은 그냥 체면을 버리고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제가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이런 노후 문제에 대해서 쇼크 먹은 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46년 전인데 46년 전. 1975년 제 여름에 그때 제가 한국거래소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동경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1975년에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16%거든요. 그러니까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은 노인들의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는데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구가 있는데요. 네.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그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네. 그랬더니 옛날에는 뭐 임원도 했고 공무원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네. 끝나고 이제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저 그때 20대 후반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거가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가지고요. 예. 2015년 가을인데 그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 지금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50대 1.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이름은 걸쳤는데 가사 도우미거든요. 네.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요. 네.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일본에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방문개호?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네.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참 어려웠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공기업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 말씀 딱 이 말씀 하셨어요. 본인은 이렇게 직급이 그리고 엄청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을 보면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되게 노후 때 힘들어 하신다. 왜냐면 체면 때문에 뭐 다른 일을 못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만나면 이제 처음에 그 경제권을 보통 이제 아내분이 갖고 있으니까 옛날 때는 뭐 어디 되게 높으신 분인데 한턱을 못 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체면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데 경제권은 그 아내한테 있으니까 오히려 예전에 직급이 자기가 낮았는데 지금 자기가 돈을 버니까 항상 자기가 산대요. 그만큼 이렇게 그 체면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체면을 버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막 늘고 있는데요. 저도 하나 얘기하면 똑같이 얼마 전에 이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60이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그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엑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퇴직을 하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지금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퇴직 후에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노력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유난히도 남의 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그런 면에서 제가 간접적인 경험이 하나 뭐냐면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른 건 생각이 다 안 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서 사르트르가 그랬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 휘리 꽂혀가지고 제가 남의 눈 때문에 고생할 때는 힘들어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이 천하고 귀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관점.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이제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신약 성서에 디모데후서라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기만 하면 금그릇도 싸구려 질그릇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근데 이게 아마 다른 종교에도 그런 내용이 있겠죠. 이게 저는 이제 그 기독교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지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일수록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 선배 한 분이 은행에 아주 최고위층까지 있던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보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